이 소녀는 집에서 매질을 당하며 나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토우마 아라타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모두가 쓰레기라 여겼던 검댕이였기에 그는 아카데미에 발조차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를 맞지 않기 위해 그는 억지로 집안 청소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그와 형은 헌터들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형의 몸에 마수의 피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검댕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마치 마법의 그림자 구체처럼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비웃던 헌터들을 하나하나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의 과거, 그는 소중한 형과의 추억을 애틋하게 떠올립니다. 엉망이 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는 매일같이 내려지는 명령에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실수로 접시를 놓치자 그것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겁에 질린 아라타는 어머니의 불같은 분노를 상상하며 깨진 파편들을 주워 모읍니다. 그때 대체 이번엔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며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그를 쓸모없는 녀석이라 부르며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한 심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그녀는 당장 입 닥치고 쓰레기나 버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는 배경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부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시 일로 돌아온 그는 형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비를 이어갑니다. 자신이 이 집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식료품 봉투를 든 형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형인 류토우마는 분위기를 띄우려 미소 지으며 그에게 윙크를 건넵니다. 쓰레기를 본 형은 같이 버리러 가자며 소년을 불러냅니다. 형의 배려에 기뻐하며 소년은 엷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바닥에 앉아 그는 마수토벌에 관한 뉴스 보도를 시청합니다. 키사락이라는 유명한 영웅이 실버랭크의 마족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슬레이어들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흥분하며 말합니다. 어느새 뒤에 나타난 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손찌검을 하며 빨래나 갤 것이지 어디서 쓸모없는 짓이냐고 소리칩니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소년의 눈빛이 거슬린다며 그녀가 쏘아붙입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음에도 소년은 침묵 속에 그녀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 그녀는 이를 드러내며 더욱 거세게 화를 내뿜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며 전광석화처럼 손을 치켜듭니다. 얼어붙은 소년은 자신을 내리치려는 그녀의 손길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매질이 닿기 직전 형이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공격을 허공에서 저지합니다.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형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봅니다. 형은 아라타에게 나가자고 말하며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두 형제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소동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에게 있어 형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소녀는 더 이상 형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에 앉아 소녀는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형을 부릅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담아 자신의 큰 꿈은 슬레이어가 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반드시 슬레이어가 되어 이 집을 탈출하고 형도 꼭 데려가겠다고 소리 높여 약속합니다. 더욱 강해져서 이번엔 자신이 꼭 형을 지켜주겠노라 맹세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형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라타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합니다. 아라타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다정함과 강인함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형은 벌떡 일어나 오늘부터 당장 특훈을 시작하자며 힘차게 외칩니다. 꿈에 부푼 두 사람은 마침내 현실로 만들겠다며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슬레이어가 되기 위해 소녀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형 덕분에 가능하리라 믿었지만 그는 그날의 기억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 쪽을 바라보던 소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굳어버립니다. 소년의 커다란 눈동자에 눈부시게 빛나는 무언가가 비칩니다. 당황한 소년이 형을 부르자 형도 무엇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립니다. 방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떠오른 황금빛 오브가 모두를 경악해 합니다. 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습니다. 아라타를 꽉 껴안으며 신께서 내 노력을 굽어살피신 거라고 감격해 합니다. 포옹 속에 아라타가 감사를 전하자 형은 꿈은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답합니다. 형은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물 속성의 오브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라타는 간절히 원하던 그 물건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다른 손 하나가 나타나 황금빛 오브를 낚아채려 합니다. 그 남자는 소년의 손에서 거칠게 오브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아라타 같은 놈에겐
과분한 물건이라며 짓거립니다. 이를 본 형은 그 오브의 진짜 주인은 아라타라며 분노의 함성을 지릅니다. 남자는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년의 방해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폭력적인 일격으로 형을 내동댕이 치며 내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형은 그 충격으로 나무 벽에 강하게 부딪히고 맙니다.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아라타는 절규하며 형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브를 손에 쥔 남자는 비싸게 팔아치워 드디어 사고 싶은 걸 사겠다며 쾌재를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년은 악한 이들이 언제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화면이 바뀌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 거대한 고토 코퍼레이션 빌딩이 위용을 뽐냅니다. 안락의자에 앉은 남자가 충분한 금액이라며 3천만 엔을 제안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돈을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황금빛 오브를 넘겨줍니다. 오브를 건네받은 구매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며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립니다. 새로 손에 넣은 보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시 현재 고토 코퍼레이션의 타카투라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 칭송합니다. 뉴스를 보던 아라타는 저 남자가 최근 정말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친구도 동의하며 부자인데다 슬레이어이기까지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궁금증이 생긴 친구가 아라타에게 몇 년 전에 봤던 오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날의 감정을 되새기며 그는 푸른 고리가 둘러진 황금빛 오브였다고 묘사합니다. 오브에 대해 이야기하던 형은 당시의 상황에 다시금 분노를 터뜨립니다. 일본 전체를 통틀어 각 속성당 황금빛 오브는 단 하나뿐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브를 팔아넘기고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TV를 보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는 만약 그 오브만 있었더라면 지금쯤 벌써 슬레이어가 되었을 거라며 한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무언가 결심한 듯 그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내 결단을 내린 듯 형은 지금 당장 그 물건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합니다. 형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동생은 다급히 형을 불러 세웁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 빌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실 안 한 여성이 타카투라 님께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그는 누구냐고 되물으며 지금 무척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토 타카투라는 그들의 입시를 허락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형제는 방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남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고토 타카투라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방금 도착한 두 형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순간 동생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소 위축된 듯 보였습니다. 접수원에게 설명하며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츠바사츠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을 츠바사츠마의 아들 료라고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아버지가 넘긴 오브를 되찾으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고토 타카투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 거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분노한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고토에게 시침이 떼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고토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여유롭게 두 손을 맞잡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돈을 바라고 이곳에 온 것인지 묻습니다. 료는 즉각 부정하며 그 오브는 내 동생의 것이니 당장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보여줄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오브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자며 그들을 방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방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불안함을 느낀 료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물러서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방 내부를 들여다본 두 형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그 순간 그들의 바로 앞 바닥에서 거대한 균열이 터져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는 왜 이런 곳에 마력 균열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작별 인사와 함께 고토는 가차없이 두 사람을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재빨리 패널에 코드를 입력해 두 형제를 가둔 채 문을 잠가버립니다. 자리를 떠나며 그는 너희 따위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며 비웃듯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동생은 문을 두드리며 비겁한 놈에게 당장 문을 열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바닥의 균열 사이에서 불길한 검은 구체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요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어서 그는 저 어둠의 영혼이 자신들을 잠식해 마수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구체가 궁지에 몰린 두 형제를 향해 맹렬히 달려듭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린 아라타는 자신을 덮쳐오는 검은 공격을 목격합니다. 조심하라고 외치며 료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냅니다. 그 충격으로 아라타는 저 멀리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형의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뒤를 돌아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라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형은 이제 짙은 어둠의 에너지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이 무사한지 묻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라타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회상 속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형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손을 뻗으며 료는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부릅니다. 변해버린 눈빛 속에서 그는 아라타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아라타는 차가운 바닥에서 처절하게 오열합니다. 안 된다고 소리치며 그는 형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견뎌달라고 애원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형은 거대하고 끔찍한 마수의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인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을 번뜩이며 그는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어둠의 에너지 구체가 방향을 틀어 아라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구체의 정체를 알아본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전설의 오브를 마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오브는 한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며 그는 이 오브를 차지해 기필코 강력한 슬레이어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침내 오브를 손에 쥐자 그는 구체의 모든 파괴적인 힘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이 붉게 타오르고 이는 변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소용돌이치는 힘에 잠식되며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눈이 핏빛으로 변하며 변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말말을 내지르며 그는 그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잠시 후 그가 마계의 가호를 부여받았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이어 또 다른 시스템 메시지가 그가 새롭게 획득한 스킬들을 차례로 나열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고토 타카토라가 사무실 복도를 유유히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소를 짓는 그는 그 두 녀석이 자신의 레벨업을 위한 좋은 재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했을 때 겪어야 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그는 성가신 문제가 아주 손쉽게 해결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어두운 방 안, 아라타는 변이가 진행되는 동안 극한의 고통 속에 비명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경이로운 변화를 마침내 이해하게 된 그의 눈이 크게 번뜩입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은 그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힘을 만끽하며 바닥에 일어섭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그는 정말로 그 전설적인 오브의 힘을 얻은 것인지 자문합니다. 괴수가 그를 향해 돌진하자 방 안에 고막을 찢는 듯한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날렵한 움직임으로 그는 바닥에 깊은 구덩이를 낼 정도의 강력한 일격을 가볍게 피해냅니다. 그는 자신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는 것과 몸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벼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시험하듯 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방 안을 종횡무진 누빕니다. 갑자기 그의 시야 앞에 생소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며 다양한 스테이터스를 띄웁니다. 화면을 분석하며 그는 자신의 레벨과 체력 수치, 그리고 보유 스킬까지 확인합니다. 이제 세상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정보의 집합체로 보인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살기 어린 괴수는 다시 한번 울부짖으며 다음 공격을 위해 몸을 웅크립니다. 제발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는 형에게 그 사악한 에너지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며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이 형을 구하겠노라 굳게 맹세합니다. 거대한 괴수는 마치 그의 진심 어린 말을 알아들은 듯 멈춰서서 그를 빤히 바라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괴수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습니다. 그의 발치 아래 괴수는 지면의 거대한 구덩이 속에 몸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유지하고 힘을 조절하기 위해 온 신경을 다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괴수는 격분하여 땅바닥을 부술 듯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괴수는 건물 벽을 박살내며 밖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는 왜 괴수가 공격을 멈추고 갑자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는지 의아해합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괴수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는 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작은 쥐 한 마리가 그 에너지에 완전히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변이를 목격합니다. 직후에 나타난 거대한 마수가 그를 집어삼킬 듯 노려보며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괴수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그를 찢어밟기려 합니다.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마수의 속도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괴수의 강력한 한 방이 바닥을 가루로 만들지만 그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바닥을 미끄러지며 이런 곳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되뇌던 찰나 뺨을 스치는 서늘한 일격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타격의 반동으로 그는 먼 곳까지 거칠게 튕겨나가 처박힙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타격이 심상치 않다며
어서 형을 뒤쫓아야 한다고 입술을 깨뭅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새로운 전투 스킬을 각성했다는 시스템, 알림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자신도 헌터로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며 그는 반격의 태세를 갖춥니다. 이어서 그는 방금 습득한 스킬에 진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 집중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발동하며 그는 폭풍 같은 속도로 괴수를 향해 돌진합니다. 자신의 힘을 쏟아부은 후 그는 주변에 남겨진 파괴의 잔해들을 내려다봅니다. 공중에 흩날리는 검은 가루를 보며 그는 이것이 바로 폭발의 위력임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괴수는 여전히 굳건히 선체로 살기를 뿜으며 그를 응시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수는 다시 한번 광포한 힘을 앞세워 그에게 달려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저놈이 다시 덤벼든다며 비명을 내지릅니다. 정면으로 일격을 허용한 그는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그는 다시 일어나 투쟁을 이어갈 힘을 쥐어짜냅니다. 이제 막 헌터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건가 생각한다. 최후의 일격을 앞두고 그는 형을 구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그는 늦지 않게 형을 구하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마수가 공격을 준비하던 중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감지한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변화를 눈치챈 괴물의 눈이 당황한 듯 밝게 번뜩인다. 갑자기 수많은 그림자 타격이 쏟아져 나와 마수를 정면으로 강타한다. 멀리 튕겨나간 괴물은 공격의 모든 위력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비명을 지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결국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듯하다. 천천히 눈을 뜨며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한다. 그 수많은 무기로 괴물을 쓰러뜨린 게 정말 자신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의식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그때 알림창이 나타나 그가 1레벨에서 3레벨로 상승했음을 알린다. 그는 혼자서 마수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레벨이 오른 것인지 궁금해한다.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그는 고통을 억누르고 재빨리 몸을 일으킨다. 그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벽에 뚫린 구멍 너머를 살핀다. 서둘러야 한다고 읊조리며 그는 형을 찾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오늘 자신을 위협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강한 적개심을 담아 그 남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인도 한복판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장면이 바뀌고 거대한 도심 빌딩 사이로 해가 저물어 간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마수로 변해버린 자를 토벌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금발의 남자는 방금 들은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곳에 들어서며 그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 벽에 난 구멍을 보고는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곳 녀석들이 벽을 부술 정도로 강할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분노하며 그럴 리 없다 소리치고는 책임자들을 개자식들이라 욕한다. 기억 속에서 그의 형은 웃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형이 그를 꼭 껴안아주던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변해버린 형은 아라타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절망한 아라타는 형을 향해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침대에서 혼란스럽게 깨어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기괴한 괴물의 모습이 환상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시내로 가서 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에 놀란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그의 앞에 나타난 간호사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데려온 것이라 설명한다.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보며 그는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길에 쓰러졌던 기억이 떠오르자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는다. 여전히 멍한 상태로 그는 간호사에게 이곳이 어디인지 묻는다. 그녀는 이곳이 초보 헌터들을 위한 지원소라고 대답한다. 누가 자신을 데려왔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중요한 서류 하나를 집어든다. 그녀는 그가 신입이니 길드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실례하겠다고 말하며 그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자리를 뜨려 한다. 몹시 화가 난 그녀는 안 된다며 더 쉬어야 한다고 소리친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그녀는 잠시 밖으로 나간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병실 문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발을 바닥에 내디디며 그는 침대에서 나갈 준비를 한다. 문으로 다가가던 중 그는 도망친 마수에 관한 뉴스 보도를 듣게 된다. 뉴스가 벌써 퍼졌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굳어버린다. 복도의 두 남자가 정체불명의 헌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는 길드가 형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방으로 돌아온 간호사는 현상금에 대해 떠들어댄다. 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 그의 이름을 외친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그녀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거리를 질주하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 애쓴다. 그는 형과 함께 정체불명의 헌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린다. 가능성을 따져보던
그는 형이 마력의 균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다짐한다. 갑자기 새로운 균열이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 길 한복판에서 그는 모든 주민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의심하며 그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도시 한가운데에 브론즈 등급의 마력 균열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미 주변에 차단벽이 설치된 것이 보인다. 형이 저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자문한다. 가야만 한다고 외치며 그는 포탈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한다. 그 순간 균열 공략이 시작되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내부로 빨려 들어가며 그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이되는 감각을 느낀다. 반대편에 도착한 그는 낯선 풍경에 적응하려 눈을 가늘게 뜬다. 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그는 무사히 착지하는 데 성공한다. 눈을 크게 뜨고 그는 눈앞에 펼쳐진 완전히 새로운 광경을 관찰한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는 이곳이 바깥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형을 찾으며 그는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의 앞에 상태창이 나타나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 안에는 보스를 물리치고 균열을 닫으라는 임무가 적혀있다. 보스를 떠올리며 그는 가는 길에 마주칠 다른 괴물들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한다. 자세를 고쳐 잡으며 그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한다.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의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앞에 나타난 3레벨 늑대 몬스터가 그를 매섭게 노려본다. 적을 마주한 그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늑대에 맞서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약한 몬스터들부터 해치우기로 한다. 손을 뻗으며 그는 새로운 전투 스킬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한다. 손가락을 뻗은 채 그는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신을 집중한다. 그는 기술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의 검을 소환한다. 무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그는 스킬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분노한 괴물은 그를 향해 귀를 찢는 듯한 포효를 내지른다. 앞으로 돌진하며 그는 괴물의 입에 정면으로 타격을 가한다. 충격의 반동을 느끼며 그는 뒤로 거칠게 밀려난다. 멀리 튕겨나가면서도 그는 형과 함께 이런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했다고 말한다. 밀려나는 것을 멈추려 했으며 그는 발을 지면에 단단히 고정한다. 분노의 외침과 함께 그는 망설임 없이 괴물을 향해 다시 달려든다. 근거리까지 접근한 그는 괴물의 발을 향해 연속적인 타격을 퍼붓는다. 늑대를 쓰러뜨린 후 그는 뒤를 돌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말한다. 시스템 알림이 뜨며 그가 레벨업했음을 알린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는 전투 결과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그의 눈이 커진다. 전방을 주시하자 늑대무리 전체가 그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현재 레벨로 이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무기를 움켜쥐며 그는 이런 식의 전공법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러다 그는 어제 사용했던 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늑대 무리가 일제히 달려듭니다. 손을 뻗으며 그는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며 소용없다고 외칩니다.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곧 바닥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때 강력한 일격이 모든 늑대를 단번에 휩쓸어버립니다. 공격의 한복판에서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 적들을 전멸시킵니다. 그 인물은 방금 전투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해 한마디 던집니다. 고개를 들어 그는 새로 나타난 이에게 방금 그게 뭐였냐고 묻습니다. 엄청난 기술에 감탄하며 그는 저 사람이 직접 기술을 쓴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협회를 언급하며 그들은 아라타가 정체불명의 헌터인지 묻습니다. 세 사람을 마주한 그는 그들의 등장에 깜짝 놀란 기색입니다. 자신을 레오쿠지라고 밝힌 남자가 소년의 속성에 대해 묻습니다. 이어 슈마키시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등장합니다. 곧이어 일행의 또 다른 멤버인 하야토, 아카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등장에 의문을 품으며 그는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레오는 이시온이라는 분이 5천 중 한 명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괴수의 발이 튀어나와 사방에 먼지를 일으킵니다. 세 사람을 에워싸며 거대한 괴수들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나타납니다. 상황을 파악한 괴물들이 일행을 향해 돌진합니다. 괴물들을 무시한 채 레오는 아까 그 녀석과 이야기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공격을 준비하며 그는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이어서 그는 라그나로크, 디바인 폴이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영창합니다. 팔짱을 낀 채 그는 힘을 해방할 준비를 합니다. 파괴적인 일격을 날려 그는 모든 적을 단번에 타격합니다. 공격이 끝나자 일행은 미련 없이 뒤돌아 떠나갑니다. 일행을 바라보며 그는 방금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 레오는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바로 골드슬레이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브론즈 균열에 나타난 적의 숫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다가가 방금 그 기술이 대체 무엇이었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는
그저 스킬을 썼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 스킬은 알려진 5가지 속성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레오는 그런 기술은 처음 본다며 그가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위압적인 말투로 그는 소년이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습니다. 질문에 궁지에 몰린 그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듯 그는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레오는 강렬한 열망의 공명을 통해 보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보주는 5가지 속성 중 하나와 일치한다고 덧붙입니다. 소년을 분석하던 그는 그의 힘이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심을 확신하며 그는 소년이 바로 그 정체불명의 슬레이어라고 단언합니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를 이레귤러라 부르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대를 마주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며 그는 이레귤러라는 용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그는 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오는 명령에 따르는 편은 아니지만 생포 지시가 내려왔다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곧장 소년에게 달려듭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주먹에 불길을 휘감은 채 그는 상대를 향해 정면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공격을 받은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소리칩니다.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방어막에 놀란 레오는 그것이 일종의 그을음 보호인지 묻습니다. 일격의 충격으로 밀려난 그는 바닥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집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레오는 제법이라 말하고 동료들에게 나머지를 맡깁니다. 그의 동료들은 레오가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큰일 날 거라며 한마디씩 거둡니다. 사악한 미소를 띠며 그는 전력을 다해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다시 일격을 가해 그는 망설임 없이 소년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그는 쏟아지는 화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레오는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여기서 잡히면 더 이상 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숨어봤자 소용없다며 그는 소년이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퍼붓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화염 공격이 전장을 휩쓸어버립니다. 정면으로 공격을 받은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레오는 도망치고 숨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스킬 중 하나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듯 보입니다. 흥미롭다는 듯 레오는 멀리서 상대의 자세가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일어선 그는 상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그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레오는 이제야 싸울 마음이 생겼냐고 묻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듯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일격을 날리며 달려듭니다. 공격에 반응하여 그는 적의 화염 공격을 제어하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그을음 폭발을 일으켜 공격을 억제합니다. 마침내 그의 그을음이 강력한 공격의 불길을 모두 잠재웁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레오는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죄는 더 이상 타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레오는 그가 예사로운 죄를 다루는 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라며 그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합니다.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그는 소년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칩니다. 검을 쥔 채 그는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잡힐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상황이 의아한 레오는 형이라는 말에 의문을 품습니다. 추진력을 얻어 그는 상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기합과 함께 그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유효타를 날렸지만 레오는 이를 간발의 차로 막아냅니다. 방어하면서 레오는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녀는 잠시 얼어붙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으며 그는 전투 태세를 유지한 채 뒤로 조금 물러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상대를 빤히 응시합니다.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그는 전장을 떠나기 위해 뒤를 돕니다. 그러자 레오는 균열의 보스를 쓰러뜨리고 레벨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소를 띠며 그는 이대로라면 그냥 잿더미가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그 말에 동의하는 듯한 기색을 보입니다.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그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오는 웃으며 열정적으로 수련하라고 그를 향해 외칩니다. 다가온 동료들이 모든 마수의 사체를 처리했다고 보고합니다. 소년의 행방을 묻던 동료 중 한 명이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챕니다. 소년을 떠올리며 레오는 그저 열정이 넘치는 녀석이었다고 말합니다. 레오의 기분이 좋아 보이자 동료들은 다음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딥 블루 길드의 마수 균열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한 여성이 시게노 구역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지도 위에 균열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이치카가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실버 슬레이어,
아오이 이치카는 즉시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도시의 높은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번화한 거리는 수많은 광고판과 간판의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났죠. 그 사이 인도 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갈 길을 서두르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는 마침내 마력 균열에 대한 뉴스가 떴다고 읊조립니다. 누군가 보스를 먼저 해치워버리는 바람에 형을 찾지 못했다며 그는 못내 아쉬워합니다. 바로 그때 가능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JSA의 공식 발표가 울려 퍼집니다. 광고를 본 그는 결국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갑자기 마력 균열 경보가 울려 퍼지자 그는 올 것이 왔다며 중얼거립니다. 군중들 사이로 시게노 제사구역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이어 핸드폰 경보가 울리며 슬레이어들이 올 때까지 대피하라는 경고가 전달됩니다. 인파 속에서 그는 시게노 제사구역이 아주 가까운 곳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슬레이어들이 구역을 봉쇄하기 전에 서둘러 가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가로질러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바로 앞 도로 한복판에서 브론즈 랭크에 마력 균열이 찢어지듯 열립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이 균열 안에서 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 마력 균열 지역은 통제 구역이라고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네이비 길드의 브론즈 랭크 슬레이어 2명이 나타나 그가 슬레이어인지 묻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그들 중 한 명이 잠깐 기다려보라며 그를 세웁니다. 그를 가리키며 길드 휘장조차 달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군요.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한심한 슬레이어라며 경멸 섞인 투로 내뱉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이 녀석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마스터가 구역을 정리할 것이니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 설명합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상관없다고 차갑게 대꾸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가능한 한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보상을 독차지해야 한다며 절대 들여보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비웃음을 흘리며 스킬을 준비한 한 명이 그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경고합니다. 곧이어 그 소년을 향해 날카로운 얼음 공격이 맹렬하게 쏟아집니다.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한 그는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노려 일격을 날립니다. 둘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는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며 소리칩니다. 이를 악물고 그가 읊조립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단숨에 쓰러뜨려 주겠다며 그는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합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공격자는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발밑의 땅이 변하며 그의 신체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갑자기 땅에 갇혔다며 신음합니다.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아 이 늪은 끝도 없이 깊다며 경고하는군요. 길들지 않은 신참 슬레이어라 부르며 그에게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칩니다. 이를 본 그는 실버 랭크 슬레이어 아오이 이치카임을 알아보고 놀랍니다. 자신이 구해주겠다며 그녀는 서둘러 스킬을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손짓 한 번에 뿜어져 나온 힘이 바닥의 함정을 순식간에 정화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진흙 구덩이에서 간신히 몸을 빼냅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왜 슬레이어끼리 싸우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그는 저들이 균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길드 마스터의 직속 서포터일까봐 내심 전전긍긍합니다. 그녀를 막기로 결심한 듯 그들은 동시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보호막을 생성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차분히 막아내는군요.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 정말 체질에 안 맞는다며 투덜댑니다. 그를 가리키며 자신의 서포트를 받아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당황했지만 누군가와 협동해본 적은 없다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스킬 이름을 외치며 서포트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힘이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는 전과는 다른 활력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포트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줍니다. 의도를 파악한 그는 엄청난 속도로 두 적을 향해 맹렬히 돌격합니다. 달려오는 그를 보며 한 명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지지 않았냐고 당황해합니다. 전광석화 같은 일격이 방어할 틈도 없이 슬레이어 한 명을 강타합니다. 공격이 끝난 후 두 상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몸이 가볍다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의아해합니다. 상태창을 확인한 그는 마나 수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베어버린 거냐고 묻자 그는 칼등으로 쳤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그녀는 그 두 사람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길드 휘장을 본 그녀는 우리 길드 사람들이네라고 말합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는 그녀가 타카투라 길드 소속의 워터 타입 슬레이어임을 알게 됩니다. 도움에 감사하며 이름을 묻는 그녀에게 그는 아라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치카는 미소와 함께 통성명을 하고
그가 꽤 강하다며 칭찬을 건넵니다. 길드에 대해 물으려던 순간 그는 공기 중에 기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분노 섞인 눈빛을 띠며 그는 이 모든 상황에 극도로 격분했음을 드러냅니다. 도망치며 쓰러졌던 슬레이어들은 당장 타카투라님을 찾아야 한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이름을 들은 그는 타카투라의 음모를 레이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화제를 돌려 그는 다시금 눈앞에 닥친 상황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균열 근처에서 그녀는 다른 이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듯 그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저랭크 구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설명해줍니다. 버프를 언급하며 자신의 서포트 덕분에 싸우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느냐고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정말 대단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웃으며 그녀는 마력 균열을 공략하기 위해 자신과 팀을 맺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어서 가자고 그를 재촉합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녀는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목소리로 그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씩씩하게 답합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드디어 거대한 마력 균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이어 균열 레이드가 곧 시작된다는 파란색 시스템 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균열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완전히 새롭고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경이로워합니다. 배경 너머로 거대한 거미가 거미줄에 앉아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굴 안쪽 어둡고 깊은 호수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돌복도를 지나며 두 사람은 멀리서 비춰오는 가느다란 빛을 향해 걷습니다. 이 균열은 다른 차원이니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그녀가 주의를 줍니다. 구역을 살피던 그는 형의 흔적도 마수의 기척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을 그렇게 쉽게 찾는 건 역시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치카의 버프를 받은 지금 그는 전투를 익히고 레벨업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위 뒤에서 발톱이 날카로운 거대한 발이 땅을 육중하게 내리찍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나타난 강력한 존재에 놀라 고개를 듭니다. 그들 앞에 거대한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는 5레벨 고블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전투를 떠올리며 그는 고블린이 가장 낮은 등급의 몬스터라고 읊조립니다. 무기를 움켜쥐고 돌진한 그는 단숨에 몬스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공격을 마친 그는 이 정도 수준은 문제없다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동굴 사방에서 더 많은 고블린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직후 그의 눈앞에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다. 적들의 무리를 마주하며 그는 이 많은 적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 순간 이치카가 스킬을 사용해 다가올 큰 전투를 위해 그를 강화해 주었다. 서포트를 받자 그의 능력치가 갱신되며 공격력이 대폭 상승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외쳤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돌진한 그는 레벨업을 하며 단숨에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그 결과를 본 그녀는 자신의 도움만 있다면 브론즈 랭크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정말 대단한 버프 스킬이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자신이 길드의 핵심 서포터라며 위풍당당하게 자랑했다. 갑자기 그는 파트너의 뒤에서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서 몬스터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급히 소리쳤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워터쉴드를 생성해 기습 공격을 막아냈다. 결계 안에서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스킬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강력한 물줄기를 쏘아 올린 그녀는 공격해오던 고블린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그녀의 민첩함에 감탄하며 그는 그녀의 경험치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무슨 일이냐며 어서 계속가자고 재촉했다. 그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레벨업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직후 그녀는 우선 수많은 몬스터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청난 수에 놀란 그는 이것이 던전의 변이 상황인지 의아해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서포트를 받으며 그는 싸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격려를 받은 그는 그녀가 서포트해준다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거대한 고블린 무리에 맞설 준비를 했다. 함성을 지르며 무리 속으로 뛰어든 그는 공격에 성공할 때마다 레벨을 올렸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이만큼의 적을 쓰러뜨린다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혼자서 멋지게 해낸 그를 축하해 주었다. 갑자기 레벨이 6에서 10으로 단숨에 올랐다는 알림창이 나타났다. 알림창은 그가 정말로 한꺼번에 4레벨이나 상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직후 새로운 전투 스킬을 획득했다는 또 다른 알림이 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놀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훨씬 더 흉포한 몬스터들이 섞인 또 다른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다. 적의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을 보고 그녀는 단순한 공격으로는 부족할 것이라 경고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그녀에게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때 그는 방금 새로운 공격 스킬을 얻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스킬 목록을 살피며 그는 지금 바로 그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집중된 눈빛으로 그는 가장 새롭고도 강력한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킬 이름을 외치며 그는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일격을 날렸다. 방어할 틈도 없이 고블린 중 한 마리가 그 공격을 정면으로 얻어맞았다. 손을 뻗은 채 그는 자신이 발휘한 파괴적인 새로운 힘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충격 이후 거대한 어둠의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대단한 공격이었다며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고 칭찬했다. 흥분한 그녀는 이 기세를 몰아 바로 최종 보스에게 가자고 말했다. 그 결과 레벨이 2단계 더 올랐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알림을 확인하니 그의 레벨은 10에서 단번에 12가 되어 있었다. 동굴 안쪽을 살피던 그들은 저 앞에 더 깊고 어두운 통로를 발견했다. 입구에 멈춰선 그녀는 아마 보스가 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달려가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보스를 마주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앞을 내다본 그들은 방 안에서 발견한 것에 깜짝 놀랐다. 안쪽에는 거대한 갑옷 기사가 앉아서 도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며 그 존재는 최후의 결전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섰다. 드디어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 준비를 마친 15레벨 보스를 마주한 그는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보스가 무어라 소리를 냈지만 그는 놈이 말하는 기괴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때 보스의 무기에 거대한 전력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몬스터는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향해 일격을 날렸다. 그의 앞으로 뛰어든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거대한 전기 충격을 막아내기 위해 워터 쉴드를 생성했다. 손을 뻗은 그녀의 결계가 보스의 강력한 공격을 간신히 버텨냈다. 그녀는 방어를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썼다. 방어막이 부서졌고 공격의 충격으로 두 사람 모두 멀리 튕겨나갔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지친 기색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는 전기를 사용하는 놈이 정말 브론즈 랭크 보스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몬스터는 무기에서 또 다른 전기 공격을 내뿜었다. 그는 자신이 방어할 테니 틈을 노려 공격해달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보스의 다음 공격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워터 쉴드를 만들었다. 힘겹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에게 어서 가라고 소리쳤다. 언제까지나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간다. 소녀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 보스에게 돌진했다. 무기 위로 도약한 그는 거대한 몬스터의 전기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완벽한 빈틈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오거가 들고 있던 무기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공격을 가한 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 불러온 결과를 지켜보았다. 기회를 포착한 그녀는 저 무기만 없애면 된다며 환호했다. 공격의 충격으로 보스의 거대한 무기가 멀리 날아가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몬스터에 쓰러졌다. 심하게 다쳐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파트너를 무시한 채 보스는 소년을 향해 곧장 돌진해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몬스터의 공격을 제때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도망칠 곳도 없이 그는 오거의 공격을 정면으로 얻어맞았다. 충격으로 그는 뒤로 밀려났고 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큰 충격에 빠졌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부르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워터 쉴드를 만들어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그녀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손을 얹었다. 그녀는 파트너를 돕기 위해 자신의 회복 스킬 중 하나를 사용했다. 그녀의 마법과 함께 그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다. 커다란 상처가 서서히 닫혔지만 통증은 여전히 고스란히 느껴졌다.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공격의 고통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를 부축하며 그녀는 이제 계속 싸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저 앞쪽에서 보스가 발을 세게 구르며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몬스터는 놀라운 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다시 돌진해왔다. 그녀는 놈의 움직임이 빠르다며 곧장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경계했다. 일격을 준비한 보스가 온 힘을 다해 보호막을 내리쳤다. 보스의 모든 힘을 담은 공격이 그녀의 워터쉴드에 거세게 충돌했다. 그 무시무시한 위력을 본 그는 상황이 좋지 않다며 방어막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단숨에 해치우기 위해 먼저 놈의 움직임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몬스터의 목 부분에서 작은 틈, 즉 약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는 할 수 있다며 크게 외쳤다. 그녀가 공격을 퍼붓는 동안 그는 보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옆으로 파고들었다. 괴물은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청년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오우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괴물의 주먹을 응시하며 그는 거기다라고 외치고 곧 들이닥칠 충격에 대비합니다. 그는 반격을 위해 자신만의 강력한 일격을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공격이 보스의 팔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괴물의 가슴에서 갑자기 붉은 빛이 번쩍입니다. 공격이 먹혀들자 보스는 주춤하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지금이 기회야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지금이 바로 몰아붙여야 할 때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무기를 움켜쥔 그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스킬을 발동하여 그의 공격력을 강화합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그 힘으로 놈을 쓰러뜨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녀의 서포트를 받은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섭니다. 그의 눈이 붉게 물들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보스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퍼붓기 위해 돌진합니다. 공중으로 도약한 그는 어둠의 무기를 치켜들며 포효하듯 외칩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꽂아 넣는 데 집중합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일격이 괴물의 목덜미를 강타합니다. 긴 전투 끝에 보스의 거구는 마침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쓰러진 적을 앞에 두고 그는 치열했던 전투에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직후 균열의 보스를 처치했다는 알림창이 떠오릅니다. 이어 레벨이 12에서 13으로 올랐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치켜듭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손을 바라봅니다. 손을 맞부딪히는 대신 그는 다가가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마침내 하이파이브를 하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마법 균열이 클리어되어 곧 소멸될 것이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어서 나가야 한다고 외치며 두 사람은 어두운 동굴의 출구를 향해 달립니다. 균열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은 서둘러 현실 세계로 빠져나옵니다. 그들의 뒤로 거리 한복판에 있던 거대한 마법 균열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그들은 전투 끝에 마침내 안전을 되찾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형을 찾지는 못했지만 더 강해졌음을 느낍니다. 그 순간 방금 마친 전투의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녀는 그가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괜찮은 거냐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녀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상태를 세심히 살핍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를 부축합니다. 그를 부축해 걸으며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치료실로 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을 밝힌 거대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이곳이 어디냐고 묻고 그녀는 네이비 길드라고 답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여기서 기다리며 필요하면 옷을 갈아입으라고 일러줍니다. 방을 나서며 그녀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파에 앉아 그는 대체 어떤 보고를 하러 간 건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그녀가 너무 늦는다며 문을 열고 나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이곳이 협회의 치료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던 그는 한 여성과 마주칩니다. 복도를 달려오던 여성은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와 부딪히고 맙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힌 그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마주합니다.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품에 꽉 껴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충돌 후에 괜찮은지 묻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 그녀는 청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그녀의 정체를 깨달은 그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떼어내며 어깨를 붙잡고 사과를 건넵니다. 사과를 마친 그는 서둘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달려갑니다. 그녀가 네이비 길드의 마스터라는 사실을 떠올린 그는 위험을 직감합니다. 그가 멀어지는 동안 여성은 복도에 멈춰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그녀는 방금 일어난 기묘한 상황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앉아있는 이치카를 발견하고 대화를 위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무사히 돌아왔다며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두운 안색을 살핀 마스터는 균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부하들을 멋대로 부려먹는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진정된 후 그녀는 고토 타카토라라는 인물이 저지른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스터는 그가 균열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실망한 이치카는 자신의 길드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에 한탄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마스터는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을 돌리며 그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소년을 떠올립니다. 다음 날, 그는 네이비 길드의 마스터와 마주쳤을 때의 위험천만했던 순간을 되새깁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래쪽에서는 거대한 화염 괴물이 현장의 슬레이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는 위험한 경로에 놓인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그는 이를 악물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괴물의 공격을 본 그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거대한 화염 공격의 위력 앞에 보호막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분노한 슬레이어는 괴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그때 엄청난 속도로 상공에서 내려온 어둠의 일격이 괴물을 강타합니다. 옆을 바라보던 소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넋을 잃고 맙니다. 지면에 착지한 그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자욱한 먼지구름을 일으킵니다. 이어 그의 몸에서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전신을 휘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슬레이어는 저 정체 모를 존재가 자신들과 같은 슬레이어인지 의아해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그는 손을 뻗어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를 조종합니다. 충격에 빠진 슬레이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거칠게 땅을 구르며 화염 괴물은 불청객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청년 앞에 선머리 둘 달린 괴물이 붉은 눈으로 그를 집어삼킬 듯 노려봅니다. 무기를 거머쥔 그는 쓰러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괴물의 눈이 빛을 발하며 전력을 다한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개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줄기가 그를 향해 곧장 쇄도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곧 들이닥칠 강력한 충격을 견뎌내기 위해 버팁니다. 무기를 앞세워 그는 괴물의 파괴적인 화염 공격을 기어이 막아냅니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거대한 쌍두 괴물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타격을 입은 화염 괴물은 서서히 형체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괴물의 몸은 연기로 화하여 현장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거대한 괴물이 군림했던 자리에는 오직 검은 연기만이 맴돌 뿐입니다.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전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띤 채 그는 턱을 괸고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관망합니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겠군. 그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상을 읊조립니다. 장면이 바뀌며 일본 슬레이어 협회의 본부가 나타납니다. 회의실 안 한 남자가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주 지노스케가 모두에게 5천 회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의 곁에는 화염 사자 길드의 골드랭크 슬레이어 레드 쿠지가 있었습니다. 네이비 길드의 골드랭크 슬레이어인 이사키 레이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이드 스카이 길드의 골드랭크 슬레이어 나기하라 타쿠토 역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품을 내뱉으며 카이젠 길드의 이나모리 시오는 이 상황이 꽤나 지루해 보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며 리더는 이상 균열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를 보고하며 레드 쿠지는 브론즈 랭크 균열에서 수많은 마수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합니다. 이사키 레이는 랭크를 상회하는 강력한 보스들도 출연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 슬레이어는 미소를 지으며 이건 그저 좋은 훈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태도가 가볍다고 느낀 타쿠토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두 슬레이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레드 쿠지는 자신의 길드가 타쿠토의 길드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며 으스댑니다. 그 말에 짜증이 난 적발의 슬레이어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찹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며 지노스케는 회의 중에 자신을 계속 무시할 거냐고 묻습니다. 레이는 이 잦은 사건들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그는 회의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새로운 주제는 바로 악명 높고 두려운 이레귤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제를 확인하며 그는 이레귤러가 균열 사이를 넘나들며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레이는 자신의 길드에도 그런 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기이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타쿠토는 수수께끼의 소년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가설을 세우며 그녀는 어쩌면 그가 어느 길드에도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타쿠토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소년은 분명 마기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발언에 리더와 길드 마스터들은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집니다. 레드 쿠지는 방금 들은 가설에 코웃음을 치며 경멸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타쿠토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는 그 소년에 대해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에 놀란 레이는 그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전투를 회상하며 그는 그 소년이 마기와 한패일 리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모두의 반응을 지켜보던 타쿠토는 이 상황이 웃긴 듯 폭소를 터뜨립니다. 미소와 함께 윙크를 하며 그는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농담은 레드 쿠지를 동료 슬레이어에게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타쿠토는 방 안의 긴장감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회의를 재개하며 진노스케는 포획 명령이 아직은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오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일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 사안에 대해 무관심해 보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의 다른 슬레이어들은 잠시 동안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가봐야겠다며 회의실을 나섭니다. 그러자 그녀의 금빛 눈동자가 번뜩이며 진지하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천장에서는 보안 카메라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갈 때 카메라는 복도를 따라 그녀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리더는 어떤 변화도 간과하지 말고 대비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 다른 방에서 한 남자가 이제부터 전투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레귤러를 떠올리며 타카투라는 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그는 이레귤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술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멀리 한 형체가 보이는 어두운 복도를 회상합니다. 자신이 아는 바에 근거하여 그는 이레귤러가 빛 속성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미소를 띠며 그는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 나타날지 뻔하다고 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며 그는 이 위험 요소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거리 한복판에 마력 균열이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갑자기 그는 멈춰서서 기운을 느끼며 균열 쪽을 바라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새로 나타난 균열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타카투라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리 한가운데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를 향해 그는 분노 어린 눈빛을 쏩니다. 타카투라는 비웃으며 모습을 드러낸 게 참으로 오랜만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타카투라는 웃으며 이제 내 자유는 끝이라며 그를 연행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분노하며 의도가 뭐냐고 소리치고 앞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타카투라는 그날의 그 마수가 바로 그의 형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경악하며 아무 말도 잇지 못합니다. 타카투라는 미소와 함께 자비의 의미로 그를 처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년의 마음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찹니다. 손을 뻗으며 그는 공격을 가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신의 힘을 끌어모아 그는 타카투라를 향해 어둠의 일격을 날립니다. 공격을 알아본 타카투라는 슬레이어가 이런 힘을 쓰는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합니다. 자신의 마력으로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가볍게 튕겨냅니다. 자신의 공격이 지워지는 것을 본 그는 분노하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합니다. 무기를 꽂아주고 돌진하며 그는 타카투라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도합니다. 조롱 섞인 눈빛으로 타카투라는 그의 무기가 느려 터졌고 쓸모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향해 거대한 물의 장벽을 쏘아 올립니다. 공격에 정면으로 맞은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물의 공격이 엄청난 위력으로 그를 강타하며 현장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으로 인해 그는 멀리 날아갔고 그 일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통스럽게 신음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는 방금의 공격이 자신에겐 너무나 빠르고 묵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카투라는 비웃으며 고작 이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적을 노려보며 그는 이것이 진정 골드 슬레이어의 위력인지 경악합니다. 그가 여전히 움직이는 것을 본 타카투라는 아직도 저항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분노에 휩싸여 일어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어서 그는 거리 전체를 뒤덮는 짙고 어두운 연기를 뿜어냅니다. 타카투라는 이것이 도망치기 위한 연막인지 의아해합니다. 돌연 연기 속에서 공격이 튀어나와 타카투라를 향해 쇄도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내 놈의 계획이 겨우 이거였냐고 말합니다. 무기를 생성하며 그는 이런 공격쯤은 훤히 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쳐냅니다. 연기 밖으로 튕겨져 나간 그는 반격에 직격당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타카투라는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그를 내리쳐 건물 벽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제 끝이라고 소리치며 타카투라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둘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타카투라의 말을 듣습니다. 미소를 띤 타카투라는 그가 자신의 빈결검을 위한 재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도발을 들은 그는 깜짝 놀라며 무언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그 보주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으며 모든 게 타카투라의 잘못이라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그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릅니다. 무기를 앞세워 돌진하며 그는
타카투라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폭발시킵니다. 그 기세를 감지한 타카투라는 각성했다 한들 고작 이 정도냐며 코웃음칩니다. 정확하고 매서운 일격으로 그는 그 소년을 단숨에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타카투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만 순순히 따라오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공격에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얼음 속에 갇혀 몸이 굳어버린 그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타카투라는 꼼짝 못하게 된 그를 향해 가차없는 얼음 송곳 세례를 퍼붓습니다. 거대한 마력의 폭발과 함께 모든 공격이 정면으로 그를 강타합니다. 공격이 멈춘 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맙니다.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타카투라는 고작 이 정도로 기절하다니 한심하다며 그는 비웃습니다. 무기를 고쳐 쥐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며 서늘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필살기가 완벽하게 차단당하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두 여성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결연한 표정의 두 사람은 곧 벌어질 치열한 전투를 직감하며 태세를 갖춥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이곳이 엉망진창이라며 한숨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헌터들이 싸움을 벌이는 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녀가 묻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왔다며 당신이 여기서 너무 제멋대로 구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 소년이 이레귤러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쓰러진 소년을 본 그녀는 이레귤러라는 게 공격해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되냐며 쏘아붙입니다. 소년에게 다가간 그녀는 이제 괜찮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소년을 돕고 있던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소년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눈을 감은 채 전해지는 따스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립니다. 이 치유미가 왜 여기 있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말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악당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녀석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울부짖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격한 반응에 그녀는 의아한 듯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그를 붙잡자 소녀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남자는 그녀에게 소년을 돕는다면 협회에 등지는 일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녀는 이 소년에게 아직 체포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맞받아칩니다.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 일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압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후원할 테니 함께 네이비 길드를 키워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거리를 지키라고 차갑게 경고합니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기대된다고 조롱합니다. 그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녀는 이치유미에게 소년을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며 곧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뜬 소년은 이곳이 대체 어디인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길드 의무실 침대에 앉은 그는 온몸을 찌르는 통증에 신음합니다. 그때 누군가 또다시 도망칠 생각이냐며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치유미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해야 할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경고합니다. 레이가 늦어지자 그녀는 소년의 곁을 지키며 조금씩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제발 어디 가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소년은 그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복도를 달려가며 그녀는 레이가 정말 근처에 없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그녀는 무언가 기척을 느낀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레이를 발견하자 레이는 태연하게 의무실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레이는 표지판을 보고 왔는데도 길을 잃었다며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이치유미는 어떻게 길을 잃을 수 있냐며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말이 좀 심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말없이 묵묵히 걷기만 합니다. 방에 들어선 그녀는 소년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넵니다. 그러고는 왜 길드에서 도망쳐 다카투라와 싸운 것인지 이유를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소년은 그녀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레이는 그가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바람에 협회에 표적이 되었다고 설명해줍니다. 정식 등록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왜 거부하는 것이냐고 그녀가 묻습니다. 소년은 시선을 피하며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시하에 두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녀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소년은 대답할 말을 고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형을 생각하니 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그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손뼉을 치며 모두 밖으로 나가자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봅니다. 이치유미는 신이 나서 드디어 그곳에 갈 수 있겠다며 환호합니다. 레이는 이치유미가 정말 괜찮을지 걱정스럽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그들은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번화가에 나타납니다. 식당에 자리를 잡자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한가득 차려져 나옵니다. 그녀는 아라타가 요즘 싸우기만 했다며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일단 든든히 먹어두라고 덧붙입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며 그는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형을 찾아 나서기 전 아주 잠깐만이라도 쉬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길드 공금으로 내는 거니 마음껏 먹으라는 말에 그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식욕과 사투를 벌이던 그는 결국 더는 못 참겠다며 젓가락을 듭니다. 그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게 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두 소녀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넣은 그는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들도 정말 맛있다며 즐겁게 식사를 이어갑니다. 갑자기 진지해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듯합니다. 만약 그 보주를 삼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이 어디에 있었을지 자문해봅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쉬고 싶었다며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대답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치유미는 지금이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며 그를 부추깁니다. 길드원조차 레이와 이렇게 독대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는 길드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마력 균열을 찾아내는지 묻습니다. 다카투라보다 먼저 형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녀는 지진 예보처럼 균열 예측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설명해줍니다.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균열이 발생할 지점을 미리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치유미는 레이가 아라타를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정적을 깹니다. 1시간 내에 실버 등급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긴급 통보였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소녀는 이제 식사 시간은 끝났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최근 추세로 보아 훨씬 강력한 마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치유미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겠다며 자원합니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녀는 동행을 허락하면서도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지금의 레벨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그는 이번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곧 균열이 열릴 것이라며 모두에게 경계태세를 명령합니다. 문득 그의 주변 공기에서 기이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 순간 그들 바로 앞에 거대한 균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피셔가 열리며 이번 임무의 험난함을 예고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두 사람은 함께 균열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어 다사피셔 공략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균열 속으로 들어서자 마치 고대 유적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이 피셔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또 다른 세계라고들 하지만 확실히 아는 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보스를 쓰러뜨리면 사라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덧붙입니다. 어쨌든 주변이 너무 고요하고 적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바로 그 순간 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두 사람을 당혹게 합니다. 그들은 뒤로 도약하며 모래 속에서 튀어나온 괴물을 피합니다. 괴물을 마주하며 그는 곧 시작될 전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괴물의 공격이 지면을 강타하고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뒤로 튕겨나갑니다. 놈이 물러나는 것을 본 그녀는 다시 모래 속으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신을 집중해 적의 움직임을 느끼려 애쓰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그녀는 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그녀에게 상황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자세를 낮춘 그는 모래 위에 손을 얹어 주변의 진동을 느낍니다. 지면에 깔린 그 흐름이 모든 진동을 감지해낼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 흐름을 넓게 퍼뜨리자 적이 다가오는 것이 선명히 느껴집니다. 바닥을 짚은 손끝으로 모래 속의 아주 세밀한 움직임까지 포착해냅니다. 드디어 정확한 지점을 찾아낸 그는 바로 여기라며 소리칩니다. 직후 그가 가리킨 바로 그곳에서 괴물이 모래를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그는 칼날을 휘둘러 타격을 입히며 위치만 알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외칩니다. 감명받은 그녀가 기술에 대해 묻자 그는 단지
미리 모든 것을 시각화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양호실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는 그 흐름을 퍼뜨려 주변과 연결되는 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전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에는 또 다른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냥 놀고 있지 않았음에 감탄하자 그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 흐름 속으로 몸을 던진 그는 모든 적을 단숨에 베어 넘기기 위해 움직입니다. 지면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그는 전광석화 같은 연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쓰러진 적들 사이에 멈춰선 그는 이제 보스만 남았음을 선언합니다. 앞서 걸어가는 그에게 그녀는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역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조물을 발견한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그는 저곳이 무엇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유적 앞에 선 그녀는 이곳에 대체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을지 궁금해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빠른 반응 속도로 그는 다가오는 물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굉음과 함께 물체가 착지하며 지면에 묵직한 충격을 줍니다. 지면의 흔적을 본 그는 방금 그것도 그 벌레 괴물 중 하나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놈이라며 고개를 저으며 부정합니다. 또 다른 일격이 그가 서 있던 곳 아주 가까운 지면을 강타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그는 똑같은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칼을 들고 돌진하여 날아오는 공격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 흐름을 이미 다 깔아두었기에 숨어봤자 소용없다고 그가 설명합니다. 그의 전술을 칭찬하며 그녀는 그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했음을 실감하며 이제 곁에 이치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으며 그는 이제 더 높은 등급의 적들과도 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그의 눈이 커집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두 사람은 모래의 기이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위를 올려다봅니다. 마침내 모래 속에서 스콜피온 보스가 모습을 드러내며 본 모습을 알립니다. 집게발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그녀는 자신이 꼬리를 잘라내겠다고 외칩니다. 그녀는 능력을 사용해 방어막을 생성하고 괴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몰아치는 위력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격을 버텨내려 애씁니다. 그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임을 직감한 그는 당장 도와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괴물의 연이은 일격에 그녀가 유지하던 방어막이 산산조각 납니다. 폭발에 휘말린 그는 괴물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뒤로 튕겨나갑니다. 그는 몸을 돌리다 공중에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를 보고 놀랍니다. 그를 돕기 위해 그의 발밑으로 물의 발판이 형성됩니다. 기회를 본 그녀는 발판을 이용해 공격하라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그는 발판을 딛고 도약할 준비를 합니다. 포효와 함께 그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강력한 일격으로 그는 괴물의 정중앙에 있는 약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공격을 성공시킨 후 그는 타격에 비틀거리는 괴물을 고요히 지켜봅니다. 결과에 만족한 그녀는 드디어 해냈다며 기뻐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일격을 맞은 괴물은 패배한 듯 지면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아직 공략 완료 알림이 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도 동의하며 이곳이 다치지 않는 피셔인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주시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괴물의 놀이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곳에 앉은 채 그는 독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모습이 꽤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 마해가 나타나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괴물을 조종하며 전투 전체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체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녀는 어떻게 조종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이어 그는 괴물을 다시 불러내어 끝까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악당이 만신창이가 된 괴물을 여전히 조종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남은 괴물의 조각들까지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전투의 흔적을 훑어보며 그는 이제 정말 끝난 것인지 자문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악당은 청년에게 자신의 새로운 가신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저 존재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곳이 지루해졌다며 그는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들어올 생각이 있다면 성대한 환대를 약속한다며 웃음 짓습니다. 균열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악당이 이곳을 보스들을 수집하는 거점으로 쓰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 틈새를 들여다보던 그는 다른 곳보다 훨씬 어둡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틈새로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경고합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통로에 휩싸인 그는 포탈을 지나 새로운 장소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거대하고 화려한 홀이 나타납니다. 장소를 살피며 악당은 이 왕국이 그들의 세계와 연결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괴물 중 하나가 그를 향해 달려들며 타격을 시도합니다. 공격에 반응하여
그는 적의 정면을 강타하는 일격을 날립니다. 일격을 얻어맞은 괴물은 패배한 듯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난데없이 나타났다며 그녀는 그에게 주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홀 곳곳에서 수많은 다른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에게 포위된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녀는 전투를 준비하며 지금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스킬을 사용해 함께 돌진하며 적들에게 연이어 타격을 퍼붓습니다. 쉴 틈 없이 싸우던 그는 적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곧장 흑막에게 가라고 경고합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그들의 뒤를 훨씬 더 많은 마수들이 쫓아옵니다. 문을 통과하며 그들은 마침내 끈질기게 따라오던 적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홀에 도착하자 한 경비병이 드디어 회합 장소에 나타났다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악당은 기다리느라 지루해지려던 참이었다며 입을 엽니다. 그곳에 있는 악당을 본 그들은 그가 전에 마주쳤던 말을 하던 막이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처리했냐고 묻더니 대신할 놈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쓰러뜨리면 수하들도 사라질 것이라며 악당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악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놀아줄 수 있겠다며 그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말을 마친 악당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무모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는 왜 괴물들을 부리는 거냐고 악당에게 묻습니다. 즐겁기 때문이라며 그는 모든 이들을 자신의 비천한 수하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인간이란 오직 강한 자에 의해 지배당해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이 강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그는 너 또한 나의 종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거대한 위협 앞에 굳건히 맞서 서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악당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린 악당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려 기다립니다. 그는 마수로 변해버린 인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의 엉뚱한 질문에 당황한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악당은 마귀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악당에게 소리를 지르며 방법이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악당은 게임을 제안하며 소년이 이기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곧이어 그의 호위병들이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준비를 마칩니다. 공중에 떠있는 구체들을 본 그는 홀 안에 떠다니는 것이 피가 아닐까 의문을 품습니다. 붉은 구체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들이닥치는 공격에 대비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을음 일격을 날리며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의 공격에 휘말려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적을 조심하라며 그에게 비명을 지르듯 경고합니다. 그의 바로 앞에서 호위병 중 하나가 정면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때 호위병의 눈이 번뜩이더니 갑자기 색이 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호위병은 기습적인 일격으로 자신의 아군을 공격합니다. 혼란에 빠진 그의 눈에 푸른색 방어막에 둘러싸인 호위병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그는 방금 입은 타격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바닥에 쓰러져 마법을 쓰려 애쓰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의 도움으로 일어난 그녀는 괜찮다며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당은 이제 그만 숨통을 끊고 모든 걸 끝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호위병들을 상대하는 사이 그는 악당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획에 동의하며 그는 이번 싸움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외칩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서둘러 악당을 처단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곧 그와 합류해야 한다고 중얼거립니다. 호위병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놈들을 한꺼번에 해치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 방법뿐이라며 그녀는 아주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휘몰아치는 타격과 함께 그녀는 전진하며 모든 호위병을 동시에 강타합니다. 자신의 공격이 통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호위병들은 그녀의 공격을 받고도 다시 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이제 몇 번 더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악당을 향해 홀로 돌진합니다. 그 기술을 알아본 악당은 그 이름으로 피를 응고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발상이 흥미롭고 능력 또한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우리 편이 될 생각은 없냐고 묻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그는 내 편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그런 건 상관없다고 대꾸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자며 상대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피와 소년의 그 이름 중 어느 쪽이 이길지 묻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며 소년은 자신의 그 이름으로 칼날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악당은 피를 조종하여 공격을 위한 일격을 준비합니다. 악당은 공격을 개시하며 그를 향해 핏빛 폭발을 쏘아 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이름을 이용해 강력한 악당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가 날린 일격이
적의 핏빛 공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팔에 전해지는 직접적인 타격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며 악당은 이 기술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는 소년을 조롱하며 그 알량한 그을음으로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그의 바로 뒤에서 공격이 폭발합니다. 악당은 비열한 웃음을 띠고 다가오며 소년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을음 칼날을 사용해 그는 악당의 피 섞인 공격을 쳐내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반응을 본 악당은 흥미롭다며 다시 한번 그를 도발합니다. 이를 악문 그는 이대로 가다간 싸움 도중에 기운만 다 빠질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싸움이 지루해진 악당은 고작 이런 식으로밖에 싸울 줄 모르냐고 묻습니다. 표적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는 저 소녀부터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그녀를 향해 날아가는 공격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절박해진 그는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치우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릅니다. 앞으로 뛰어든 그는 결국 악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얻어맞고 맙니다. 강한 충격에 피를 토하며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그는 완전히 패배한 채 홀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에게 다가간 악당은 잠시 동안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의 앞에선 악당은 한눈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소년이 자신의 새로운 수하로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장을 내기 위해 악당은 그를 완전히 변형시킬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방패를 만든 그녀는 악당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적의 공격에 맞서 방어막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짜증이 난 악당은 한창 좋은 대목이라며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아라타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소년의 가슴에 능력을 집중해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깨어나야만 한다고 중얼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악당은 그런 상처를 고치려 해봤자 소용없다고 경고합니다. 상황을 비웃으며 그는 소년이 널 지키려다 죽었다고 그녀를 조롱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당장 그 입 닥치라며 악당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악당은 소년의 죽음은 너 때문이라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갈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겁에 질린 소녀의 귀에 다 괜찮을 거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골목길에서 두 마리의 괴물에게 포위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여동생에게 도망치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외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년이 괴물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괴물,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손을 뻗으며 절박하게 미나라는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괴물은 커다란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꽉 움켜쥡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뜬 채 괴물 앞에서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그 후 괴물은 입을 크게 벌리며 소년을 덮치려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는 소년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릅니다. 미나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봅니다. 괴물은 곧바로 소년을 공격했고 골목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는 그 끔찍했던 날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립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을 자극해 이성을 잃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녀는 다시 일어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다짐합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외치며 그녀는 거대한 악당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녀는 그가 피해 능력을 사용한다면 반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루하다는 듯 그는 재미삼아 그녀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공격을 살피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물의 공격을 사용해 피해 일격을 막아냅니다. 그녀를 비웃으며 그는 그녀의 능력이 약하다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의 공격이 그녀의 방어를 손쉽게 뚫고 들어옵니다. 일격을 당한 후에도 그녀는 손을 뻗으며 꿋꿋이 자리를 지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물의 공격에 악당은 당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내 물은 피를 멈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물은 다른 것과 섞일 수 있어 지원에 탁월하다고 덧붙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헌터로서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훈련해왔다고 선언합니다. 악당은 자신의 기술이 그녀의 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흥미롭다는 듯 공격 속에서 물과 피가 섞이는 것을 보던 그는 상관없다며 피를 더 흘리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해진 그녀는 이대로라면 그의 피에 압도당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눈을 뜨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일어나는 모습에 놀란 그녀는 아라타의 이름을 외칩니다. 자신의 마력을 그에게 보내며 그녀는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이어 그녀는 묻습니다. 물과 그을음을 섞어 그것을 조종하라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그는 두 능력을 양손에 결합해 새로운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소용없다고 외치며 악당은 공격을 퍼부으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새로운 힘을 사용해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악당을 향해 전진하며
그는 물과 그을음이 섞인 힘으로 공격합니다. 그의 일격은 악당의 피와 부딪히며 공격과 뒤섞입니다. 타격을 입은 악당은 자신의 공격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물이 위력을 증폭시킨다고 소리치며 아라타에게 공격하라고 재촉합니다. 함께 나아가며 두 사람은 악당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마침내 그가 날린 정타가 거대한 악당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충격으로 인해 악당은 피를 토하며 그 일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인간치고는 꽤 흥미로운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번뜩이는 눈빛과 함께 그는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이제 기운을 차린 두 사람은 앞으로 이어질 전투에 대비합니다. 몸을 일으키며 악당은 자신이 다른 이들처럼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회상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발구드에게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충성심 따위는 없다며 그저 재미 좀 보겠다고 답합니다. 목소리는 그가 부정한 것이 결국 그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그것이 예언이었을지 자문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고 말한 그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던 악당이 자신을 전투에서 이긴 소년 앞에 서 있습니다. 소년은 악당에게 마술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년을 비웃으며 악당은 소년이 이겼을 때 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악당에게 소리치며 그는 형을 되돌릴 방법을 당장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그 질문을 곱씹으며 악당은 잠시 침묵에 잠깁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인간은 한번 마수가 되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소년을 비웃으며 악당은 소년의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의 발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악당의 파편들이 공중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치열한 전투 끝에 레벨이 올랐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의 상태를 살피며 이치유미가 다가와 이름을 부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라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아이템을 꺼내며 이것이 새로운 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용해보라며 그녀가 건넨 아이템이 소년의 손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능력을 확인한 그는 그것이 악당의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설명에는 그 능력이 부하를 부활시키고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무 완료와 함께 균열이 공략되었으며 이제 소멸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도심 한복판에서 포탈이 천천히 닫히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만히 서서 전투가 휩쓸고 간 현장을 바라봅니다. 멍한 눈빛으로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으며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악당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인간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가 상심한 것을 보고 그녀는 함께 형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설령 되돌릴 수 없다 해도 그는 여전히 소중한 형을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장소를 옮긴 거리에서 그들은 다음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걱정되는 그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저 그를 지켜볼 뿐입니다. 장면이 네이비 길드로 바뀌고 누군가 벌어진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회의 도중 그녀는 아라타의 힘이 마수의 힘과 근원이 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그녀는 감시를 위해 그를 구속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치유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아라타의 간절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결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먹을 꽉 쥐며 그녀는 곁에서 함께 싸웠기에 그것을 확신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녀는 만약 그가 선을 넘는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말겠다고 소리 높여 장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잠시 입을 다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알겠다며 요청대로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이어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며 협회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띠며 소녀는 방 안에서 내려진 결정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건물로 돌아온 그는 계단을 올라 아파트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어질러진 집안 상태를 한탄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그는 집안을 감도는 숨막히는 침묵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바닥에 남은 검붉은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침실을 바라보며 그는 돌아오지 않는 형의 빈자리 때문에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는 만약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면 형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꽉 쥡니다. 방안을 응시하며 그는 형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문득 낯선 빛을 감지한 그는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빛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더니 그의 집안에 생긴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는 포탈이 하필이면 형의 방에 나타난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균열을 향해 걸어가며 그는 혹시 형이 저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손을 뻗어합니다. 균열을 만진 그는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균열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어
콜드라는 이름의 균열 공략이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안으로 빨려 들어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당도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의아해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지 않음을 느낍니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그는 어둡고 신비로운 동굴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옆을 돌아보자 마치 무언가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진 듯한 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누군가 고통과 분노에 휩싸여 이곳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쳤음이 분명하다고 직감한다. 걸음을 멈춘 채 그는 침묵 속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조용히 응시한다. 복도 끝자락에서 그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나무 문을 발견한다. 그는 보스가 저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을 열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고민에 빠진다. 그는 검을 고쳐 잡으며 강력한 일격으로 문을 부숴버릴 준비를 마친다. 굉음과 함께 문이 산산조각나며 소년의 앞길이 마침내 열린다. 안을 들여다보며 그는 정지한 채로 새로운 홀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핀다. 비장한 표정으로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존재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홀 안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형을 발견한 그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형을 부른다. 그러자 거대한 야수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엄청난 분노와 함께 으르렁거린다. 절망에 빠진 그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형을 찾았다고 지난 울먹인다.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형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가슴 깊이 회상한다. 형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지금 당장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한다.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괴물은 난폭한 일격을 가하며 그에게 달려든다. 정면으로 공격을 받은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바닥으로 쓰러진다. 이어 괴물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또 다른 강력한 일격을 퍼붓는다. 바닥에 누운 채 그는 자신은 아라타라며 괴물에게 형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 충격으로 눈이 커진 그는 형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괴물은 방 전체를 뒤흔드는 강대한 힘을 방출한다. 공격을 피하며 그는 자신이 동생이라며 다시 한번 형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건다. 이제 다 괜찮다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형을 구하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괴물은 일격을 가해 그를 멀리 날려버리고 그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형이 정말로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린 것인지 고뇌한다. 다친 눈을 움켜쥐며 그는 자신이 획득한 가신 스킬을 떠올린다. 스킬 설명에 따르면 부활과 조종은 가능하지만 모든 기억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는 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형을 자신의 가신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형을 마주한 채 그는 가만히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괴물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그를 향해 무섭게 돌진한다.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는 강한 충격에 휩싸여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형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짓밟히며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른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는 형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괴물은 마침내 전투를 끝내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물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그때 거대한 푸른 수정이 나타나 괴물의 머리를 정면으로 강하게 내리친다. 바닥에 쓰러진 채 괴물은 그것의 정체와 자신의 동생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 한 남자가 나타나 헌터 노름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며 그를 비웃는다. 자신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며 그는 모두가 고대하던 영웅이 나타났다고 선언한다. 분노에 휩싸인 소녀는 새로 나타난 자를 확인하고 이를 악문다. 타카토라의 이름을 거칠게 내뱉으며 그는 다음 상황에 대비한다. 그를 향해 포효하며 소중한 우리 형님에게 감히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타카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한 조소를 머금은 채 그를 지켜본다. 괴물을 응시하며 그는 현재 혼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한다. 괴물은 왜 자신의 앞에 나타났느냐고 울부짖으며 그를 향해 소리친다. 타카토라는 그가 이레귤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 증거로 그는 요원이 어딜 가든 그를 그림자처럼 뒤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돌연 괴물은 온 힘을 다해 소년을 처단하기 위해 앞으로 맹렬히 돌진한다. 소년은 전투를 위해 검댕의 칼날을 형상화하며 맞설 준비를 한다.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타카토라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한 일격을 준비한다. 가볍게 도약한 그는 소년과의 정면 승부를 위해 앞으로 쇄도한다. 두 사람은 홀 안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충돌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다. 비웃는 투로 그는 소년에게 내 주제에 정말로 그 괴물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소리치며 맞대응하는 소년은 우리 형님은 너 같은 괴물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타카토라는 다음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 괴물에게 밝혀있던 수정을 뽑아낸다. 그는 강력한 힘을 실어 거대한 괴물을 향해 수정을 내던진다. 공격을 목격한 소년은 몸을 돌리며
또 다른 치명적인 일격이 다가옴을 직감한다. 견눈질로 상황을 살피며 그는 호란의 긴박한 전황을 완전히 파악한다. 기필코 쓰러뜨리겠다고 외치며 그는 타카토라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간다. 합을 나누는 와중에 타카토라는 자신의 힘에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고는 괴물과 함께 그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차갑게 내뱉는다. 다가오는 공격을 확인한 그는 형을 대신해 일격을 막아내려 필사적으로 달린다. 형의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그는 형이 진짜 괴물이 아니라고 온 힘을 다해 소리친다. 지난날 자신의 꿈을 묵묵히 지지해주던 형의 따뜻한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이 반드시 형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는 이번에야말로 꼭 형을 구해내겠다고 맹세한다. 회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함께 달리고 그는 있다. 검댕의 검을 이용해 타카토라의 공격을 간신히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짜증 섞인 표정의 타카토라는 소년이 방금 보여준 예상외의 위력에 당황한다. 눈동자를 번뜩이며 그는 온 힘을 쏟아부어 타카토라를 향해 돌격한다. 끝이라고 선언하며 타카토라는 강력한 타격으로 소년을 멀리 날려버린다. 그는 자신과 부모님이 무엇을 공유했다는 것인지 그 말의 의미를 묻는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 집에 또 다른 마해 2마리가 있지 않았느냐고 되묻는다. 집을 떠올리며 그는 부모님조차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인지 의문에 휩싸인다. 타카토라는 그의 부모가 오부금의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음을 폭로한다. 악당이 부모님을 직접 처리했다는 말을 듣자 그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가득 찬다. 비릿한 웃음을 띠며 타카토라는 그들이 아주 훌륭한 경험치가 되었다고 덧붙인다. 악당을 향해 절규하며 그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소리친다. 타카토라는 웃음을 지으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어 그는 거대한 얼음 야수를 형상화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목청껏 소리 지르며 소년은 이에 맞서기 위해 검댕 공격으로 반격에 나선다. 얼음 공격은 소년의 검댕의 정면으로 부딪혀 순식간에 두 동강 난다. 그의 공격은 그대로 날아가 홀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두 사람은 고속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며 사투를 이어간다. 그는 결정적인 공격 중 하나가 간발의 차로 빗나간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다. 타카토라는 비웃으며 제법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소년이 미처 반응하기도 힘든 강력한 얼음 공격을 다시 쏟아낸다. 그 순간 괴물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의 앞을 가로막으며 뛰어든다. 이를 본 소년은 형의 희생에 경악하며 몸을 돌려 형의 이름을 울부짖는다. 괴물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아직 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음을 증명한다. 포효와 함께 괴물은 타카토라에게 달려들어 정면으로 강한 타격을 입힌다. 뒤로 밀려난 타카토라는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며 고통 섞인 비명을 지른다. 형을 애타게 부르며 소년은 괴물이 적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타카토라를 매섭게 노려보며 괴물은 이어질 전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과연 야수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자문한다. 그러나 상관없다며 너희 둘 다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처단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묘안을 떠올린 그는 적의 움직임을 확실히 멈출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어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물질의 상태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손을 바닥에 댄 채 그는 이치유미의 타이밍에 맞춰 동기화할 준비를 끝마친다. 짜증이 난 타카토라는 그 흐름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 흐름은 액체로 변해 홀 바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견눈질로 그 흐름의 상태가 변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고는 발이 바닥에 붙어버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했다며 소리친 소녀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는 분노하며 이런 기술 따위로 자신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소년을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로 뒤에 나타난 괴물에게 허를 찔리고 맙니다. 괴물은 미소를 지으며 최후의 일격으로 타카토라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는 승리를 자축하며 사랑하는 형의 이름을 부릅니다. 형이 드디어 대학당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순간 괴물의 입에서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을 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괴물은 온몸에서 피를 뿜어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형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절망 속에 비명을 지르며 그는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종속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타카토라가 어둠의 힘으로 자신을 치유하며 일어납니다. 이어 매직 파우치가 클리어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타카토라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타카토라는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를 비웃습니다. 증오 어린 눈빛으로 그는 이번에야말로 타카토라를 끝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악당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일어섭니다. 타카토라를 마주한 그는 어둠의 힘을 방출하며 자신의 힘으로 그를 위협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와 복수심이 서려 있습니다. 분노의 외침과 함께 그는 모든 기세를 쏟아부어 타카토라에게 돌진해 공격합니다. 변화를 감지한 타카토라는 이것이 새로운 기술인지 의아해합니다.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전투를 끝내려 준비합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힘의 충돌과 함께 합을 주고받습니다. 놀랍게도 타카토라는 그의 그을음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을음은 그를 가두어 홀 안에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눈을 번뜩이며 소녀는 타카토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는 타카토라를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일격은 공격의 위력을 증명하듯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만듭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자신이 졌는지 의문스러워합니다. 거리 밖에서 누군가가 타카토라의 쓰러진 몸에 다가갑니다. 증오 섞인 시선으로 소녀는 그를 몇 번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뒤로 튕겨나간 그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정면으로 맞습니다. 우뚝 선 헌터는 섬뜩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적을 내려다봅니다. 몸을 떨면서도 그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얼음 공격을 쏟아냅니다. 뚫어지게 응시하던 헌터는 다가오는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고 공격은 닿기도 전에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어 공격자는 반격에 직격당하며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히 패배한 그는 이제 바닥에 쓰러져 겨우 몸을 가누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간 헌터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싸움이 벌써 끝난 거냐고 묻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남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기회도 없이 헌터는 전투를 끝내기 위해 또 다른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가 힘을 해방하자 거리 한복판에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거치자 아스팔트에는 거대한 구덩이만이 남았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누운 채 그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신음만 내뱉습니다. 헌터를 바라보며 남자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으라고 소리치며 헌터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동료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는 전투를 끝내기 위해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 쓰러진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버티며 가차없는 공격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공격의 위력이 거세지며 그녀의 방어막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정말 최악이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을 맞습니다. 뒤로 튕겨나간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의아해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그녀는 바닥에 누워 천천히 다가오는 헌터를 지켜봅니다.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아라타에게 그 남자를 죽이게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며 아라타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피해가 더 커지면 협회가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며 침묵에 잠깁니다. 바닥에 누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역시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수라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쓰러진 동료를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힘을 폭발시키며 그는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을 내지릅니다. 장면이 통제실로 바뀌고 한 여성이 여러 모니터를 통해 파괴 현장을 관찰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자조합니다. 그곳을 급히 빠져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결의에 차 보입니다. 한편 빛의 하늘 길드에서는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한 남자가 협회의 태만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흥미롭다며 그는 밖으로 나가서 재미 좀 보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거리로 돌아와 두 헌터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폭주한 그는 소녀를 향해 강력한 폭발 공격을 날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는 폭풍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녀를 향해 곧장 날아오는 공격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공격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갑자기 또 다른 공격이 나타나 마지막 순간에 이를 막아냅니다. 안도한 그녀는 적절한 타이밍에 구조되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구원자가 나타나 늦어서 미안하다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하며 그녀는 부상당한 소녀가 일어설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며 나머지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상대를 마주하며 그녀는 앞으로 닥칠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의 상태를 관찰하며 그녀는 그가 완전히 폭주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전에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돌진하며 그녀는 폭주한 상대를 향해 자신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나타나 이레귤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협회의 의견은 다르다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녀는 협회가 뭐라고 했느냐며 화를 내고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모두가 이레귤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소리치며 그녀는 이것이 빛의 하늘 길드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지한 시선으로 그녀는 그를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굽히지 않습니다. 공격이 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뒤를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는 그 남자는 다가오는 공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자 공격이 그에게 닿기도 전에 갑자기 차단됩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가 사라졌다며 온통 꽃잎이 흩날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폭주하는 헌터의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청년을 내리쳤고 청년은 그 충격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그가 단숨에 아라타를 제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일 셈이냐고 물으며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가 꽤 애착이 깊은 것 같다며 그 일격은 그저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죽이기엔 아깝다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청년은 신음하며 마침내 조금은 진정된 듯 보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소리를 지르며 청년은 남자를 향해 엄청난 힘을 뿜어냅니다. 그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고위마해의 힘이라며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러자 헌터는 앞으로 돌진해 대상을 향해 연달아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의 힘은 미동도 하지 않는 남자의 방어막에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는 청년의 통제력이 미숙해서 힘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니 방금 그 마지막 공격에 모든 힘을 쏟아부은 듯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그를 협회로 데려가야겠다고 선언합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청년을 협회로 데려가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것은 오직 협회만이 내릴 결정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듯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곱씹으며 침묵에 빠집니다. 기술을 준비하며 그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청년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녀는 헌터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절망적으로 소리칩니다. 청년의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그는 그저 잠시 잠들게 한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네며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합니다. 텅 빈 곳을 응시하며 그녀는 그가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팔을 늘어뜨린 채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듯 거리 보입니다. 한복판에 서서 그녀는 그의 속마음을 읽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다른 소녀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납니다. 그녀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소녀는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소녀가 레이에게 아라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그녀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들것에 묶인 채 그는 이곳이 대체 어디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카토라와 싸우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 애씁니다.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를 향해 걸어오며 의문의 남자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옵니다. 채찍을 든 채 그는 포박된 청년의 바로 앞에 멈춰섭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제 드디어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잔해 속에서 이전의 전투 현장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에서 살아남았음을 보여주듯 폐허 속에서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그는 상대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격분한 그는 바닥을 내리치며 패배한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채찍을 든 남자는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바라며 미소 짓습니다. 다시 감옥 안 청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대로라면 계속 신문을 받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휴대폰에서 울린 긴급 알림에 깜짝 놀랍니다. 화면에는 헌터 3명과 마법 균열의 신호가 끊겼다는 내용이 떠 있습니다. 게다가 알림에는 이치유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혼자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친구가 휴식이 필요한 때조차 너무 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치유미가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협회 본부로 장면이 전환되고 잠시 평온해 보이던 중 어느 방에서 한 남자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목소리가 들리는지 묻습니다. 모두를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전체 공지 방송이 시작됩니다. 협회 회장으로서
그는 모두에게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자는 중대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레귤러를 마침내 생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 헌터가 분개하며 소리칩니다. 증거도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녀 또한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물으며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싸워 도시를 파괴한 혐의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이는 협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전화를 받던 헌터는 그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또한 그의 미지의 힘이 골드랭크 수준으로 관측되었다는 사실도 언급됩니다. 방송을 들은 그는 그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치다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그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마해에 대해 신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한 여성이 공포의 대상인 집행관이 신문을 맡게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모두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방송을 마친 경비원이 몸을 돌려 복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이대로라면 그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복도를 달려가며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감옥에 도착하려 애씁니다. 지하 감옥으로 장면이 바뀌고 감방 너머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문관은 청년의 고통 인내력이 그저 평범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며 그는 마수에 대해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청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죄수를 빤히 바라보며 남자는 신문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내리치려던 순간 누군가 당장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감옥에 도착한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고문 세션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는 즉시 신문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는 비꼬는 말투로 혹시 이곳에 올 허가라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신문관은 그녀의 등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하고 싶다며 두 사람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두며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감옥을 나갑니다. 청년에게 다가가며 그녀는 이제 훨씬 진정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전투 중에 이성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며 그녀는 이치유미가 그를 막으려다 다쳤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그 소녀가 휘말려 다쳤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남은 게 없다며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짧은 회상 속에서 그는 형의 죽음과 자신의 무력함을 떠올립니다.